안녕하세요, 월간캠핑입니다. 이제는 진짜 겨울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면서 캠핑을 다녀야 합니다. 오늘은 동계 캠핑 시 꼭 기억해야 할 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계 캠핑 시 가장 중요한 난로에 대한 내용인데요. 불완전 연소나 일산화탄소, 그리고 사용법이나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이미 리뷰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내용을 숙지를 하고 동계 캠핑을 해야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더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난로, 바로 대류식 심지난로입니다. 이 난로는 심지에 묻은 등유를 태워서 열을 발생하는 원리인데요. 심지난로를 살펴보면 원형 받침대 위에 난로가 연결되어 있고 하부판 안쪽으로는 가운데 연통과 연결된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은 바로 안정적인 연소를 위해 공기가 유입되는 통로인데요. 즉, 공기는 난로 하단의 구멍을 통해 공기가 유입되고 연소된 후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임의로 난로의 하부판을 막게 되면 공기가 유입되지 않아 불완전 연소가 발생되니 절대로 막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큘레이터 사용 시 바람을 난로 방향으로 강하게 가동하면 난로의 불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난로가 녹아버리거나 불완전 연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텐트 상단에서 난로를 가동할 때는 난로 바로 위가 아닌 옆쪽에 설치를 하고, 스탠드형 서큘레이터를 사용할 때는 텐트의 지붕 쪽으로 서큘레이터를 가동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난로 사용이 끝나고 대부분 심지 태우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 또한 얼마 전까지 심지 태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지난로는 심지에 흡수되어 있는 등유에 불이 붙는 원리인데요. 예전에 출시한 난로의 심지는 면 또는 명주 소재라 등유가 묻어 있더라도 열 때문에 심지가 손상되어 사용 후 심지 태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출시되는 난로는 유리 섬유 심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체 주기도 길어지고 심지의 데미지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를 태운다기보다 심지에 묻은 타르나 불순물을 태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동계 캠핑을 계속 다니시면 매번 태울 필요는 없고 심지 체크 후 불순물이 있다면 그때 태우면 됩니다. 그리고 동계 시즌 마감할 때는 잔유도 제거하고 불순물도 제거할 겸 모두 태워두면 오랜 기간 난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등유통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난로에 등유를 주입할 때 혹은 주유소에서 등유를 채우고 차량으로 이동 시 등유가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뚜껑을 잘못 체결해서 새는 경우도 있지만 뚜껑 내부에 고무 오링이 탈착되어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등유를 구입하고 뚜껑을 체결할 때 고무링이 올바르게 자리 잡고 있는지 뚜껑을 확인하고 체결해야 차량 이동 시, 등유 주입 시 등유가 새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유통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고무링이 경화되는 경우, 뚜껑 체결 시 고무링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등유통을 다시 구매할 필요는 없고 고무 오링만 교체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로스필 등유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노스필의 고무 오링은 인터넷에서 1,500원, 배송비 3,000원, 총 4,500원으로 고무 오링을 구매하여 교체 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형 공구매장에서도 이런 오링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노스필의 고무 오링 사이즈는 두께 3.1mm, 내경 54.4mm입니다. 만약 다른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하고 계신 등유통의 오링 사이즈를 확인 후 구매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전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토 캠핑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일일선 무조건 가지고 다닙니다. 캠핑장 사이트 주변에는 배전반이 있는데요. 배전반이 사이트와 가까운 경우 릴선을 다 풀지 않고 감겨진 상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릴선을 다 풀지 않고 감겨진 상태로 사용하게 되면 이 감겨진 부분에 열이 발생되고 전선의 피복이 녹거나 불이 붙는데요. 릴선은 대부분 텐트 안에 설치하기 때문에 화재 시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전기장판, 캠핑용 전기 히터 등 비교적 소비 전력이 높은 난방용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릴선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어떤 분들은 내가 몇 년을 캠핑을 다녔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 생각은 일단 그 말들은 무시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물론 캠핑장에서 허용하고 있는 소비 전력을 잘 지키면 되지만 노후된 릴선이나 손상된 릴선을 사용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게 나 자신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 안전한 캠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화상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겨울은 다양한 난방용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상 입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난로 사용 시 화상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난로의 민감한 부분을 만질 때는 꼭 장갑을 끼고 안전하게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장판이나 이런 핫팩 사용 시 장기간 피부에 노출이 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저온 화상이란 상대적으로 낮은 40에서 50도 정도 되는 열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발생되는 화상인데요. 서서히 발생되는 화상이라 취침 시 많이 발생됩니다. 예방법으로는 이런 핫팩 사용 시 장시간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전기장판 위에는 패드를 깔고 사용하면 저온 화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기장판의 지속적인 열은 화상의 위험도 있지만 자축 매트나 에어매트의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전기장판의 위나 아래 모두 패드를 깔고 사용하면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배터리 관리인데요.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 이렇게 충전해서 사용하는 전자기기는 대부분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캠핑용품 중 필수품인 이런 LED 랜턴도 대부분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성능이 저하됩니다. 물론 난방을 사용하는 텐트 내부에서는 큰 문제는 없지만 야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평소보다 빠르게 방전될 수 있습니다. 겨울은 해가 일찍 저물고 밤이 길기 때문에 평소보다 랜턴 사용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캠핑 가기 전날에 충전을 하거나 랜턴을 사용하지 않는 낮 시간에 충전을 하면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잦은 방전은 배터리 수명이 짧아지는 원인이 되는데요. 20에서 30% 정도 남았을 때 충전, 완충보다는 80% 정도 충전하여 사용하면 배터리의 수명은 조금 길어지지만 늘 이렇게 관리해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겨울철 꼭 기억해야 하는 내용과 꿀팁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캠핑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요소가 있지만 겨울은 위험 요소와 변수가 더욱 많습니다. 안전수칙과 어느 정도 상식을 숙지하고 계시면 안전한 캠핑을 할 수 있으니까 오늘 내용은 꼭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안전한 동계 캠핑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